자, 632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이 세 근 중에서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것을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을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그죠? 상수항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갑시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 15를 가지고 조립제법 하면 이 부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약수분의 15의 약수니까 1, 3, 5, 15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한번 다 더해 보세요. 다 더해 보면 제로가 되나요? 그러면 1로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내려왔습니다.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5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어서 0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얘는 2차잖아요. 그럼 1, 1이고 여기는 5, 3인데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찍찍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x고 x가 되죠. 물론 인수분해한 것을 정리하면 요게 1이니까 바로 요거는 바로 근이라 그랬죠. 그죠? 따라서 x 마이너스 1. 요 놈은 부반대입니다. 그 얘는 그대로 주고 준다 그랬죠.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세근은 x 이퀄 1 또는 x 이퀄 5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거를 뭐 알파, 가장 작은 거를 베타. 그러므로 알파와 베타의 합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수분해하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되겠습니다. 633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해는 x 이퀄 알파 또는 x는 베타 브라마이나 감마 i라고 할 때, 자, 유리수 알파. 왜 유리수가 나왔겠어요? 유리수가 돼야지 유리계수 방정식이니까 켤레근이 생기겠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3차, 2차, 1차 상수입니다. 자, 그럼 다 더해 보세요. 다 더해 보면 얼마 됩니까? 제로가 되죠. 그럼 1입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자주 나와요.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2 곱하면 2가 되어서 제로가 되네요. 자, 그럼 얘는 근이죠. 얘가 근이니까 바로 알파가 x 이퀄 1이 근이죠. 따라서 1이 바로 뭐가 됩니까? 알파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i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1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그대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 짝수니까 a분의 1분의 맞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반이니까 1이죠. 프라마이나 루트 요거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2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안 적었잖아요. 그죠? 인수분해에 대한 형태를 적어보면 x 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2차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꼴 0이 되는데 굳이 문제 풀 때 이것까지 다 적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겠죠. 요 자체를 보고 그대로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는 얼마? 1이고 베타 감마인데 베타 감마니까 베타는 얼마가 되겠나요? 베타도 1, 감마도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최종 답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34번입니다. 자,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아닙니다.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a분의 c의 부반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ax n차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n차 방정식일 때 몇 차 방정식인지 몰라요. 그리고 상수가 c입니다. 몇 차 방정식인지 모를 때 그럼 n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흔히 n개겠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첫 번째 모든 근의 합은요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 이것분의 이거의 부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모든 근의 곱은요, 좀 달라져요. 모든 근의 곱은 요게 n이 짝수일 때냐, 홀수일 때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n이 짝수면, 즉 짝수차 방정식 2차나 4차일 때는요, 바로 뭐가 되냐면 a분의 마지막 상수가 되고, 근데 n이 홀수, 즉 3차나 5차일 때는 3차 기억해 보세요. a분의 상수의 부반대였죠. 마이너스 a분의 c가 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모든 근의 합은 항상 홀수차든지 짝수차든지 모두 마이너스 a분의 b지만 곱은 짝수일 때는 a분의 c, 홀수차 방정식일 때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실근의 합이니까 근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해봅시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래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을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로가 되죠. 그러면 뭐로? 1로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곱하면 1, 더하면 4, 곱하면 4, 더하면 7, 곱하면 7, 더하면 4, 곱하면 4, 더하면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가 3차입니다.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야 되죠. 이건 다 다음 제로가 아니죠. 그럼 1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약수분의 4의 약수가 되어야 되니까 항상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면 항상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4 더하면 4가 되죠. 더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얘가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x 플러스 여기는 근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고 얘가 x 제곱 플러스 3x 얘가 마이너스 4면 되는데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실근 두 개를 우리가 알아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실근이 나오는지 허근이 나오는지는 판별식 D를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B제곱 9입니다. 9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음수가 나오죠. 따라서 여기는 흑은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네요. 따라서 실근의 합이니까 실근은 x 이퀄 1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두 개의 합은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얘도 근은 구할 수가 있죠.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4ac면 1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7이죠. 그럼 7i라는 이렇게 흑은을 두 개 구할 수 있지만 실근의 합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얘가 실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체크해 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635번 봅시다. 4차 방정식이 있네요. 두 허근을 바로 알파 베타라고 해요. 두 허근이 나왔네요. 그죠? 자, 반드시 허근이 두 개 생긴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허근이 두 개 생긴다는 말은 실근도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얘는 실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6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다 더해보면 얼마예요? 제로 맞죠?
그럼 1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이 되고 또 곱하면 3,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제로가 되겠네요. 근데 두 흑은이니까 반드시 이게 4차니까 실근도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는 말은 얘는 반드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 더하면 제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1은 되지 않고 마이너스 1이 될까요? 안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가 될까요? 1,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 1,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흑은이 나와야 되겠죠. 흑은이. 자, 그러면 일단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여기에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 나오니까 여기서 흑은이 나오겠죠. 여기서 흑은이 나오겠죠. 그럼 흑은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되고 곱은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죠. 두 건의 흑은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죠. 그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서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뭐를 이용한다? 바로 변형 공식.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을 굳이 구할 필요 없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방정식,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음수의 근입니다. 여러분들, 음수의 근이에요. 뭐 음수란 말은 여러분들 반드시 실수가 되는 거예요. 실수.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요게 지금 4차 방정식은 맞는데, 요게 어때요? 같은 공통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들 전개하지 말고, x제곱 플러스 x를 t로 치환해서 풀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위의 식은 어떻게 되면 위의 준식은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24는 제로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2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t는 2 또는 t는 12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t가 2하고 10이니까 요게 2니까 다시 x제곱 플러스 x는 2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2는 제로 또는 x제곱 플러스 x는 10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2는 제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눈에 보이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 나오고 얘도 인수분해가 보이죠. 플러스 4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3으로 여기도 또는이 되죠. 답이 실수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수를 찾아달라고 그랬죠. 음수. 음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두 가지네요. 그놈의 합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이 있는데 모든 이번에 실근의 곱입니다. 실근의 모든 실근의 곱입니다. 자, 그럼 얘도 지금 x제곱 플러스 x가 같은 유형이니까 t로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전체 플러스 1을 다 t로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제로. t제곱 마이너스 t가 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2는 제로가 되고 그죠. 그럼 t는 3 또는
D는 마이너스 2. 3과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3이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가 t잖아요. 걔가 3이니까 이하하면 마이너스 3은 0 또는 x제곱 플러스 x가 마이너스 2니까 이하하면 플러스 2 이퀄 제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 했습니다. 실근.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판별식 D를 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 1C 마이너스 3이면 양수가 되어서 여기는 실근이 나오고 여기는 D는 어떻게 되나요? B제곱 마이너스 4A 1C이면 마이너스 8이 돼요. 여기는 흑은이 나와요. 그럼 얘는 고민할 거 없죠. 여기는 흑은이 나오니까. 그죠? 따라서 실근이 나옵니다. 그럼 이 놈의 두 실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면 두 실근의 곱을 구하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여기에 실자가 있잖아요. 그죠? 실자. 그죠? 되겠나요? 만약에 실이 없으면 그냥 근의 곱을 구하라면 여기에 두 근을 만약에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감마 곱하기 델타는 예분의 예가 되어서 2가 되죠.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실근의 곱이니까 바로 실근만의 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38번입니다. 자, 방정식 4차 방정식 있네요. 자, 실근의 곱을 A, 흑은의 곱을 B라 할 때 실근의 곱에서 흑은의 곱을 빼라고 했네요. 그죠?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 묶으면 되겠네요. 그럼 먼저 묶어 본 것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안에 그 두 개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15는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은 x제곱 마이너스 3x를 t로 치환한다면 여기는 t 플러스 2 마이너스 15 이꼴 여기 되고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5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5 또는 t는 3이 되겠네요. 그럼 t가 마이너스 5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5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되고 요거 하나 풀고 그죠? 맞죠?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3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근의 곱이고 흑은의 곱이고 일단 실근이 나오는지 흑은이 나오는지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되어서 음수니까 흑은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흑은의 곱을 B라고 한다면 이것분의 이거니까 5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B는 바로 5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얘는 D를 구해보고 반드시 실근 나와야 되는데요. 요거에 저거 9가 되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양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실근의 곱은 이것분의 이거의 부는 그대로죠.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에서 B를 빼라고 합니까? 마이너스 3에서 5를 빼니까 최종 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근을 구하는데 3차와 4차니까 뭐 실근과 흑근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2차까지 나오면 판별식을 체크해서 굳이 근을 구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